3월달 증시 반등을 좀 본다고 하면은 한 3월 17일부터 25일까지 약 일주일 정도의 반등이었는데, 나름대로 3월 14일부터 3월 26일까지 그 사이클을 공격적으로 잘 좀 이용했던 한 달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4월달에는 이제 어떤 매매를 할 거냐, 이거는 제가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기도 드리겠지만, 저는 단기적인 하락이 조만간 이제 멈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실질적으로 언급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증시가 공매도에 대한 여파도 어느 정도 확인을 했을 거고,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해서도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저가 및 반발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시점부터 저희는 슬슬 다시 1차 매수를 시작을 하고 단기 매매를 진행을 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종목군과 업종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가지고 이번 주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4월달에 뭐 증시가 계속해서 빠질 것 같다, 손을 놓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진행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저는 항상 증시 하락 속에서 더 종목을 찾던 사람이었고, 이번에도 그와 변함없이 진행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증시가 하락을 한다고 해서 크게 우려감을 갖기보다는 4월달도 저희와 함께 잘 좋은 매매를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또한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3월 31일 오늘자 VIP 전용 비공개 방송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AP투자연구소의 이호수라고 하고요, 오늘자 방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함께하는 시간, 의미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미국 증시 먼저 살펴볼게요. 전일 미국의 3대 증시, 금요일이죠, 투자 심리가 매우 부진한 하루였습니다. 다우지수가 1.69% 하락했고요, 나스닥 지수가 2.70%, S&P 500이 1.97%,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95%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전저점을 이탈하면서 다시금 큰 낙폭이 나오고 있다 보니 기술주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나스닥은 아직 전저점을 이탈하지는 않았지만 그 부근까지 가장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투자자분들의 우려가 꽤나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미증시는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하락을 했느냐, 간단하게만 살펴보면은 결국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제가 일전부터 계속해서 강조를 많이 드렸던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번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를 보았을 때 미국의 PCE 지수가 발표가 되었어요. PCE 지수가 발표가 되었는데, PCE 지수는 그냥 그렇다 치더라도 더욱 우리가 중요하게, 투자자들이 중요하게 확인을 하는 이 근원 PCE 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세를 지금 기록을 했는데, 동시에 1년, 5년 기대 인플레이션 또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보니까 이 물가에 대한 우려가 반영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물가에 대한 우려만으로 그치는 건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결국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는 침체가 되는데 물가는 오른다, 이에 대한 우려가 반영이 된다는 건데, 더불어서 여기서 어떤 내용들이 함께가 발표가 되었냐면은 소비자 심리지수 확정치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 즉 실제 미국 시민들이 생각하는 미국의 경기 그리고 우리의 소비 계획을 따져보았을 때 우리는 돈을 많이 안 쓸 거야, 좀 안 좋아, 상황이 안 좋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그게 심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전반적인 소비 심리와 경기는 부진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물가에 대한 지표들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미국 증시가 이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반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최근 관세에 대한 언급을 엄청나게 많이 이어가고 있는데, 동시에 러시아에 대해서 한번 좀 부정적인 발언을 내뱉었어요. 이거는 이제 결국은 푸틴과 연결을 지어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 푸틴 하면 우리가 휴전에 대해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트럼프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러시아가 휴전안에 합의를 하지 않을 시 러시아산 원유에 2차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 라고 경고하는 발언을 이어갔는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 협상을 계속해서 하려는 모습을 보인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 발언까지 보고 최근까지는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가 호전되는 듯한 모습을 많이 보였잖아요. 근데 또 이제 트럼프의 기색이 변한 거를 보고 전 이 생각을 좀 했습니다. 본인에게 잘해주면 굉장히 부드러운 모습을 보이고, 예시가 대표적으로 현대차가 있죠. 그리고 조금이라도 수틀리면은 이놈이 라고 하면서 다시금 본인의 뜻대로 가져오려는, 그러니까 협상이 아니라 그냥 갑의 위치에서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이려는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우크라이나에도 이제 광물 협정에 대해서 새로운 협상안을 제시를 했다고 하는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좀 되게 당혹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결국은 미국 중심으로 모든 게 해결이 되기를 바라고 그런 그림을 짜고 있다 보니까 세계적인 여파를 계속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3월 31일 오늘부터는 국내 증시의 공매도가 본격적으로 재개됩니다. 이제 17개월 만에 재개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해서 굉장히 큰 우려를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오히려 좀 반대입니다. 공매도가 재개되고 단기적인 충격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을 필요는 있겠지만 제 생각은 좀 달라요. 종목 선별에 있어서 약간의 차별화만 좀 둔다면은 분명히 좀 괜찮은 기회를 잡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또한 그런 관련된 종목군을 편입하기 위한 준비를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증시의 대차 잔고가 최근에 꽤나 많이 늘어났고 단기적인 충격에 대해서는 매를 좀 맞아야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매를 맞는다고 표현을 하는 거지 저희는 여태까지 단기 매매는 단기 매매대로 잘 해오면서 증시가 떨어질 때 공포 속에서 1차 매수, 2차 매수를 하고 환희에 잘 팔았습니다. 남들 살 때 저희는 잘 팔면서 매매를 해왔어요. 스윙 중장기가 대표적으로.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는 분명히 또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기회를 잡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난 3번의 공매도 재개 때 증시 코스피 수익률을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흔들리는 경향들이 꽤나 많긴 많았었거든요. 근데 3개월 뒤에 수익률을 보았을 때는 코스피 수익률이 계속해서 플러스를 유지를 했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떤 종목군을 조심을 해야 하는지 지난주에 강조를 많이 드렸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그럼 어떤 종목을 편입해야 하는지 여기에 초점을 두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강조를 드릴 예정입니다. 결국 공매도가 재개가 된다는 거는 외국인이 국내 증시를 보는 관심도가 높아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공매도의 위험한 종목군들이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급등을 많이 한 것과 뭐 밸류에이션이 높은 고평가를 받고 있는 종목들, 대차 잔고가 이렇게 늘어나는 종목들 그런 것들이 있는 건데 현재 지수 자체 밸류에이션은 꽤 낮게 평가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내 증시의 수급 변화 또한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코스피가 이제 실적을 기반한 레벨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분명히 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충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한숨을 쉴 게 아니라 조금 더 정신을 차리고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집중을 해야 된다 이 관점으로 저는 계속해서 접근을 좀 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3월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마지막 날까지 지수가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저희 이번 달에 지금 어떻게 매매했는지 간략하게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3월달 증시 차트를 좀 보면은 3월 중순까지는 증시가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3월 중순 말부터 갑작스럽게 모든 상승분을 반납하는 오히려 그 이하로 떨어지는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난주 월요일부터 증시가 다시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단기 매매를 보수적으로 하고 있는데 항상 저희의 패턴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증시가 떨어지고 나서 다시금 올라가기 전에 슬슬 기회가 오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매집을 시작하고 이 구간에서 저희가 단기 매매를 다시 끝자락에서 시작을 했죠. 그리고 올라갈 때 저희가 단기 매매를 공격적으로 하면서 꽤나 성공적인 매매를 했었고 증시가 지금 많이 빠지는데 저는 이제 머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3월달 저희가 어떤 종목군들로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간단하게만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결산을 확인을 해보면은 자, 2월 26일까지 저희가 4개 종목을 연속으로 순저를 하고 3월 12일까지 갭이 좀 많이 있습니다. 한 2주 넘게 갭이 있는데 이때도 증시 하락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됐던 때이기 때문에 이때 저희가 조금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꽤나 좀 열심히 현금화를 진행을 했고 나름대로 현금 비중을 많이 확보를 해두었어요. 그리고 증시 하락에 대해서 차분하게 기다리다가 다시금 이제 증시가 돌아오는 것 같을 때부터 공격적으로 매매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이젠 아레눔 같은 경우는 증시 하락 속에서도 저희가 손익률이 좀 안 좋아지면서도 계속 좀 버텼던 종목인데 이때 제가 강조를 많이 드렸던 게 이런 패턴이었죠. 증시 하락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 수렴형이 만들어지는 패턴들, 바닥이 다져지는 수렴형 패턴들에 대해서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전환되고 있는 캔들에 대해서 저희가 분명히 공격적으로까지는 아니겠지만 나름대로 꽤나 괜찮은 수익률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던 종목이고요. 이 이후에 저희가 들어간 종목들도 대부분 비슷한 관점을 가지고 매수와 매도가 진행되었던 종목이에요. 3월 14일 이때부터는 자, 다시 방송 집중하셔라. 단기 매매 이제 시작한다
하면서 본격적으로 매매를 시작했던 주간인데 3월 14일 이거는 제가 2분할 종목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일날 수급이 꽤나 가파르게 들어오면서 3% 이상의 수익률로 금방 마감이 되었던 종목입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3월 14일자 보면은 이때도 저희가 주목했던 관점이 비슷해요. 결국은 증시 하락 속에서 떨어질 만큼 떨어지다가 의미 있는 자리를 지켜주고 추세가 전환되는 거를 확인하면서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증시가 하락되고 턴어라운드 되는 국면에서 저희가 타율이 높다고 생각하는 차트의 패턴에 몇 가지가 있었고 대부분 그런 관점을 가지고 매매를 했다. 이런 게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가장 중요한 관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다음 종목. 저희가 3월달에 그래서 1, 2, 3, 4, 5, 6, 7, 8 8종목을 매도를 했는데 나름대로 저희는 손절 없이 공격적으로 성공적으로 잘 매도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 종목이 GST 같은 경우도 3월 14일날 매매를 해서 이게 아마 금요일이었을 거예요. 원래 제가 금요일날 종가 베팅은 잘 하진 않는데 이날은 제가 단행한 이유가 분명하게 좀 있다고 강조를 많이 드렸죠. GST 같은 경우도 이때 엔비디아 행사를 앞두고 GTC 행사를 앞두고 3월 14일 이 자리 종가 베팅을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증시 하락 속에서 지켜줄 자리들을 지켜주고 기존 고점 갭에 대한 내용들을 지켜주고 변동성이 줄어들다가 이제 추세가 전환되는 게 확인이 되었던 자리잖아요. 그래서 일정 플러스 차트 수급까지 확인이 되면서 3월 14일 매수를 해서 17일날 갭을 띄우면 성공적으로 저희가 잘 매도를 했고 토니모리 같은 경우는 이때부터 저희가 증시 하락에 대해서 약간 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발 이슈에 대해서 또 증시가 부진할 수 있는 미국발 불확실성에 시장이 기대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다 보니까 중국발 이슈의 시장이 더욱 주목할 수 있다. 이 관점을 가지고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토니모리도 그렇고 M83도 그렇고 비슷한 관점으로 들어갔던 종목이죠. 그래서 그런 와중에 토니모리 같은 경우도 역사적인 가장 높은 거래대금이 들어온 캔들에 대해서 바닥을 지켜주는 패턴을 보이고 추세가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저희가 들어가서 성공적으로 매도를 하고 나온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저희가 미국발 이슈나 원래 시장이 중요하게 보던 이슈가 아니라 중국발 이슈에 대해 주목한 부분이 있었고 M83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PSK 이런 것들은 저희가 2월 달에 중장기 목적으로 들어가면서 증시 반등 속 다시금 분할 매도를 시작한 종목이죠. 항상 저희의 중장기 종목 패턴은 어떻게 되냐면은 증시 하락 속에서 조금씩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이런 식으로 가고 다시금 증시가 반등이 나올 때 남들이 사기 시작할 때 조금씩 팔기 시작하는 게 저희의 중장기 패턴이에요. 반도체에 대해서는 특히나 타율이 높기도 높았고 그래서 반도체와 중장기에 대해서는 조만간 한 종목을 더 편입할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계속해서 같은 관점으로 반도체는 진입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SY 같은 경우가 좀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간 내용인데 SY는 저희가 많은 분들이 재건 테마로 알고 계시지만 단순하게 재건으로만 봤다면 중장기로 들어가진 않았을 거예요. 단기로 진입하고 말았겠지. 그래서 1월 22일날 1차 매수를 하고 증시 하락하면서 2차 매수까지 닿습니다. 닿고 나서 저희가 기존 절반 매도를 하고 꾸준히 다시금 빠져도 큰 걱정 없이 가져갔던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건설 관련돼서 그리고 트럼프의 태양광 언급, 중국 죽이기 관련돼가지고 주목하고 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이상의 수익률을 보려고 차분하게 좀 들고 가고 있던 중장기 종목이었는데 산불 관련된 이슈가 붙으면서 예상하지 못한 모멘텀이잖아요. 근데 그 수급이 좀 세게 들어오길래 지금 전량 정리를 하는 게 맞겠구나 하고 한 16% 부근에서 전량 수익 마감을 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스윙 중장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차분하게 모아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모멘텀이 부각이 되었던 뭐가 되었던 슬슬 매도할 자리가 오면은 매도가 되고 있고요. 증시와 상관이 없이 매집애 같은 경우는 증시가 하락할 때 저희가 조금씩 근데 단순하게 빠진다고 사는 게 아니라 증시 하락 속 우리가 어떤 구간에서 사는지는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죠.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을 가지고 공포에 매수를 해서 올라오면 파는 전략을 계속해서 고수를 하고 있고 단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시장의 움직임에 대해서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증시가 하락할 땐 좀 보수적으로 가다가 슬슬 바닥을 다지고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것 같을 때부터 이제 매수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클이 3일짜리 사이클이 되었던 5일짜리 사이클이 되었건 저희는 이거를 분명하게 잘 이용을 했던 한 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3월달 증시 반등을 좀 본다고 하면은 한 3월 17일부터 25일까지 약 일주일 정도의 반등이었는데 나름대로 3월 14일부터 3월 26일까지 그 사이클을 공격적으로 잘 좀 이용했던 한 달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4월 달에는 이제 어떤 매매를 할 거냐? 이거는 제가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기도 드리겠지만 저는 단기적인 하락이 조만간 이제 멈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실질적으로 언급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증시가 공매도에 대한 여파도 어느 정도 확인을 했을 거고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해서도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저가 및 반발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시점부터 저희는 슬슬 다시
다시 1차 매수를 시작을 하고 단기 매매를 진행을 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종목군과 업종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가지고 이번 주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4월 달에 뭐 증시가 계속해서 빠질 것 같다, 손을 놓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진행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저는 항상 증시 하락 속에서 더 종목을 찾던 사람이었고 이번에도 그와 변함없이 진행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증시가 하락을 한다고 해서 크게 우려감을 갖기보다는 4월 달도 저희와 함께 잘 좋은 매매를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또한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좀 증시 하락 속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업종들은 일단 강조를 많이 들었던 반도체가 있고요. 반도체에 대한 관점은 강조를 많이 들어서 다들 아실 거고, 해운에 대한 관점들도 좀 있어요. 해운은 제가 원래 좀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 반사 수혜를 얻을 수 있겠다는 관점으로 접근을 계속 하고 싶었는데 운임지수가 부진한 모습을 계속 보였다 보니까 어떻게 될라나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내용들을 좀 확인을 해보니까 11주 만에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반등을 좀 했더라고요. 상승세를 기록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반등의 폭이 좀 미미한 게 아니라 생각보다 좀 유의미한 반등이 나와서 이번 주에 한번 동향들을 지켜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로봇에 대해서도 최근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많이 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로봇에 대한 수급을 생각해 볼 때 저는 공매도에 타깃이 되기 딱 좋은 업종이라고 생각이 들긴 들거든요. 근데 우리가 또 함께 제가 지금 확인을 해보고 있는 게 뭐냐면은 대장주 가장 시가총액이 높은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일 텐데 이게 지금 삼성전자가 인수를 하면서 옵션 매매에 대한 수량이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공매도랑 상충될 가능성들이 높게 있는 것들이 있어서 이건 제가 확인을 해보고 지금 저가 매수세를 활용을 할지 말지 좀 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또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대체거래소가 시작되고 오전 수급이 꼬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대체거래소에서 유입된 물량을 한번 빼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아침에 뺐다가 올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제가 그래가지고 한 달 전부터 오전 수급에 대한 신뢰도를 가질 수 없겠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게 요즘 더 심합니다.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더 나아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요즘은 제가 한번 뺐다가 시가 돌파하는 종목들 위주로 좀 보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은 아침에 차트 좋다고 따라 들어가면은 물리기 쉽상이에요. 그 포인트를 잘 인지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의 핵심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슬슬 준비하자, 이 관점을 인지를 하신 채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웃으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여러분. 안녕.